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정학 멘토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세무사 시험 준비 정말 매일매일이 전쟁이죠. 특히 우리 수험생들이 이 부분은 정말 어렵다라고 느끼는 지방재정론. 오늘 저와 함께 이 재정학의 바이블 정병렬 선생님 교재를 가지고 아주 확실하게 정복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시험에 안 나오면 섭섭한 정말 중요한 핵심 이론, 오우츠의 분권화 정리랑 티브 모형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드릴게요. 우리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달려볼 겁니다. 맨 처음에는 아니 근데 왜 지방정부가 꼭 있어야 돼? 이 근본적인 물음에서 시작해서요. 공급자 입장에서 본 오츠 정리, 그리고 수요자 입장에서 본 티브 모형까지 차근차근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에는 오늘 배운 내용의 엑기스만 쏙쏙 뽑아서 정리하고 여러분의 생각 주머니를 넓혀줄 질문까지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자, 준비되셨죠?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순서입니다. 바로 모든 논의의 시작점이 되는 질문이죠. 도대체 왜 우리는 중앙정부랑 지방정부를 굳이 나눠서 공공서비스를 공급해야만 할까요? 맞아요. 공부하다 보면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아니 교수님, 솔직히 좀 궁금한데요. 국방이나 외교처럼 그냥 중앙정부가 알아서 싹 다 해주면 뭐 행정비용도 줄고 더 편한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지방자치를 해야 되죠? 와, 정말 예리하고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방금 던진 바로 그 질문이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경제학자 월리스 오우츠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아니요, 그게 오히려 더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라고 딱 잘라 말하면서 아주 강력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거든요. 그게 바로 분권화 정리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두 번째 파트, 오츠의 분권화 정리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 정리는요, 공공재를 공급하는 주체, 즉 정부의 입장에서 왜 중앙집권보다 분권화가 더 좋은지를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자, 교재에 나온 정의를 보면 말이 좀 딱딱하죠? 이걸 제가 확 풀어드릴게요.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공공재를 만드는 비용이 어디서 만들든 똑같다면 이라는 조건 하에서요. 자, 지역마다 원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중앙정부가 전국 통일 이렇게 하나로 정해서 공급하는 것보다 각 지역 정부가 우리 동네 맞춤형으로 알아서 공급하는 게 사회 전체의 만족감, 이걸 경제학에서는 효율성이라고 하죠. 이 효율성을 더 높인다는 뜻입니다. 키워드는 바로 주민선호의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거죠. 물론 분권화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이 슬라이드 객관식 문제의 단골손님이니까 별표 5개 치고 꼭 기억해두세요. 가장 큰 장점은 뭐니 해도 방금 말한 주민들의 니즈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는 거고요. 반면에 단점으로는 전국 단위로 크게 할 때 얻을 수 있는 규모의 경제 효과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 동네에 좋은 정책이 옆 동네에는 피해를 주는 외부 효과를 생각 못할 수도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오늘 내용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왜 중앙정부가 전국 통일로 공급하는 게 비효율적인지, 즉 모두에게 똑같이 해주는 것이 어떻게 사회적인 손실을 만들어내는지 그래프를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이 그래프 분석은 서술형 시험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 눈 크게 뜨고 집중해서 따라오셔야 합니다. 자,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가로축은 공공재의 양 G, 세로축은 편익과 비용. 기본이죠? 자, 여기에 아래로 쭉 내려오는 곡선 두 개가 보입니다. 시그마 MRSA와 시그마 MRSB. 이게 뭐냐면요, 각각 A지역과 B지역 주민들이 공공재를 한 단위 더 쓸 때 느끼는 추가적인 만족감, 즉 한계 편익을 다 더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각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 곡선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A지역의 곡선이 더 위에 있으니까 A지역 주민들이 B지역 주민들보다 이 공공재를 훨씬 더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그리고 저기 수평으로 쭉 뻗은 선 MRT, 이게 바로 공공재 하나 더 만드는 데 드는 비용, 즉 비용선입니다. 자, 경제학의 대원칙 뭐죠? 그렇죠, 편익과 비용이 만나는 점, 바로 거기서 최적이 결정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를 하게 되면 A지역은 자기네 만족도 곡선이랑 비용선이 만나는 GA만큼, B지역은 GB만큼 공공재를 공급받게 되겠죠. 이게 바로 각 지역에 딱 맞는 가장 효율적인 베스트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중앙정부가 딱 등판하면 어떻게 될까요? A지역은 더 달라고 하고 B지역은 덜 달라고 하고 아우성이니까 에이 시끄럽고 그냥 중간 어디쯤에서 통일합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프에서는 GC가 바로 그 지점입니다. 중앙정부는 전국의 모든 지역에 똑같이 GC만큼만 공급하기로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먼저 A지역 입장에서 보세요. GA만큼 받고 싶었는데 현실은 GC밖에 못 받았죠. 과소 공급입니다. 너무 아쉽잖아요. 그 아쉬움의 크기를 돈으로 환산한 게 바로 저 삼각형 베타의 면적이에요. 반대로 B지역은 어때요? GB만 있으면 되는데 GC나 받았어요. 이건 과다 공급이죠. 필요 이상으로 공급받은 거예요. 이 경우엔 추가로 공급된 공공재를 만드는 데 든 비용이 주민들이 느끼는 만족감보다 더 커서 삼각형 알파만큼의 손해가 발생한 겁니다. 이 두 손실, 알파랑 베타를 합친 것, 이걸 경제학에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회적 후생 손실입니다. 중앙정부가 좋은 뜻으로 통일해서 공급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화 전체의 만족감을 깎아먹은 셈이죠. 이게 바로 오츠가 분권화가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한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공급자인 정부 입장에서 효율성을 따져봤어요. 그럼 이제 관점을 180도 확 바꿔봅시다. 공공재를 소비하는 주민, 바로 우리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이론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찰스 티브의 티브 모형입니다. 티브 모형의 핵심 아이디어,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로 이겁니다. 발로 하는 투표. 우리가 선거 때 투표소에 가서 투표용지로 의사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공공서비스와 세금의 조합을 제공하는 동네로 이사를 가는 행동, 즉 발로써 나의 선호를 표현하고 투표한다는 거예요. 와, 이 아이디어 정말 대박이지 않나요? 물론 이 기가 막힌 반려하는 투표가 현실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려면 좀 비현실적인 가정들이 몇 개 필요합니다. 교재에 나온 7가지 가정을 한번 보세요. 선택할 수 있는 동네가 아주 많아야 하고 이사 비용 없이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어야 하고 모든 동네의 정보에 대해 내가 완벽하게 알아야 한다는 등 사실상 거의 판타지에 가까운 조건들이죠. 만약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된다면 사람들은 결국 자기랑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살게 되고 각 지역은 주민들이 원하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는 게 티브 모형의 결론입니다. 자, 그런데 학생 여러분, 방금 본 그 7가지 가정들, 현실에서 모두 만족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티브 모형이 현실 세계에서는 어떤 벽에 부딪히는지 그 한계를 반드시 비판적으로 검토해 봐야 합니다. 현실의 한계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첫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동네의 수가 무한한가요? 아니죠. 제한적입니다. 둘째, 직장이나 학교, 친구 관계 때문에 마음대로 이사하기 어렵잖아요. 셋째, 모든 동네의 교육 수준, 치안 상태, 세금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다 알겠어요? 불가능하죠. 마지막으로 아까 5초 정리의 단점에서도 봤듯이 지역 간 외부 효과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로 이런 현실적인 제약들 때문에 발로 하는 투표는 이론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작동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2가지 이론을 아주 깊게 파봤습니다. 머릿속이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제가 시험장에 딱 들고 갈 수 있도록 두 이론을 명확하게 비교하고 전체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표 하나면 오늘 배운 내용 게임 끝입니다. 보세요. 오우츠 정리는 공급자, 즉 정부의 관점에서 왜 분권화가 효율적인지를 설명했고 티브 모형은 수요자, 바로 주민의 관점에서 어떻게 자신의 선호를 실현하는지를 보여줬습니다. 하나는 정부의 공급 결정을, 다른 하나는 주민의 발로 하는 투표를 핵심 메커니즘으로 보고 있죠. 이 두 이론은 서로 관점은 다르지만 결국 왜 지방자치가 필요한가를 설명하는 아주 좋은 짝꿍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로를 보완해주는 관계인 거죠. 이거 2개 비교하는 문제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의 최종 결론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지방자치, 지방재정이라는 건요, 단순히 중앙정부의 일을 좀 덜어주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획일적인 공급 때문에 생기는 사회적 후생 손실을 줄이는 효율성, 그리고 다양한 주민들의 각양각색 입맛을 만족시켜주는 선호 충족, 이 2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아주 중요한 경제학적 제도라는 것,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 결론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게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동네에 살고 있는 게 과연 교육이나 공원, 세금 같은 걸
꼼꼼히 따져본 여러분의 적극적인 반로하는 투표 결과일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직장거리나 집값 혹은 그냥 태어난 곳이라는 바꿀 수 없는 요인들의 영향이 더 컸을까요? 오늘 배운 이론을 우리 현실에 한번 적용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